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고요한 장소들로 천천히 여행을 떠납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 빛이 처음 켜지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칠레의 높은 고원에서 시작하여 독수리 성운의 기둥을 지나 오리온의 밝은 품 안으로, 그리고 카리나의 거대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관측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기록들, 조용히 반복된 측정들, 그리고 천천히 밝혀진 패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둠 속에도 구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탄생은 항상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안테나가 움직이고 빛이 기록되고 시간이 축적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3년 3월 중순, 칠레 북부의 차이난토르 고원에서 관계자들은 알마 천문대가 건설 단계에서 정규 관측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표시했습니다. 해발 약 5,000m 높이에 위치한 이 장소는 희박하고 바람에 깨끗이 씻긴 듯 보이며 안테나들이 느린 호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같은 운영 연도 내에 초기 과학팀들은 가시광선의 어둠을 우회하는 파장에서 차가운 분자구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별들의 고정된 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측정 가능한 저장소들의 집합, 속도와 밀도가 기록될 수 있는 영역들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대, 어둠 속에서 구조를 읽는 시대였습니다. 고원은 조용합니다. 공기는 얇고 건조하며 대기의 수증기는 최소화되어 있어 밀리미터와 서브밀리미터 파장이 흡수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소가 선택된 이유입니다. 높이, 건조함, 그리고 대기의 안정성이 결합되어 긴 파장 관측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풍경은 거의 화성처럼 보입니다. 붉은 바위, 희박한 식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가차없이 내리쬐고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과학에는 완벽합니다. 안테나 배열은 천천히 구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접시만 작동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각 안테나는 직경 12m 또는 7m이며 정밀하게 정렬되어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이 기술을 간섭계라고 합니다. 여러 신호가 결합되어 다닐 접시로는 불가능한 해상도를 만들어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행은 복잡합니다. 각 안테나는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소스를 관찰해야 합니다. 신호는 마이크로초 정밀도로 동기화되어야 하고 각 안테나의 위치는 밀리미터까지 알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의 승리입니다. 안테나는 레일 위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구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가깝게 그룹화되어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다른 때는 넓게 퍼져서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이 유연성은 알마를 매우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기기가 다른 관측 요구 사항에 맞게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넓은 조사를 원하십니까? 안테나를 가까이 이동하십시오. 작은 세부 사항이 필요하십니까? 그들을 멀리 이동하십시오. 각 구성은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2011년에 알마는 초기 제안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공유 관측 파이프라인과 검토 프로세스를 공식화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시간을 신청하고 계획을 제출하며
동료 검토를 기다렸습니다. 승인된 프로젝트는 관측 일정에 포함되었고 각 관측은 보정 및 반복성과 연결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일관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 팀의 데이터는 다른 팀의 데이터와 비교될 수 있어야 했고, 시간이 지나도 측정은 신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학 천문대의 기초입니다. 개별 발견이 아니라 누적된 기록입니다. 제안 과정은 엄격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관찰하고 싶은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감도, 각 해상도 및 관측 시간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제안은 전문가 패널에 의해 검토되며 가장 과학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만 승인됩니다. 이것은 경쟁적인 과정이지만 공정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과학이 승리하도록 보장합니다. 2013년 3월까지 취임식은 운영 기준선을 확립했습니다. 안테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작동했고, 관측 일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며, 데이터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보관되었습니다. 현장팀은 밀리미터 및 서브 밀리미터 측정을 사용하여 밀도가 높은 가스를 간접적으로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선 방출을 구조적 추적자로 취급했습니다. 특정 분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방출하며 그 방출의 강도와 위치는 가스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구조를 읽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분자 중 하나는 일산화탄소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분자 구름에 풍부하며 밀리미터 파장에서 강한 방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방출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가스의 분포, 온도 및 속도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자는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밀도에 민감하고 물은 충격과 가열에 민감하며 복잡한 유기 분자는 화학 진화에 민감합니다. 각 분자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며 함께 그들은 완전한 그림을 만듭니다. 관측 기록은 밝음과 차가움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중 대역 비교를 사용하여 가려진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밝은 별은 짧은 파장에서 빛나지만 차가운 먼지는 긴 파장에서만 보입니다. 두 가지를 겹쳐 놓으면 지도가 나타납니다. 별이 형성되는 장소, 가스가 충분히 밀도가 높아 붕괴하기 시작하는 장소, 그리고 중력이 물질을 모으는 장소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하의 구조에 대한 지도, 별 형성의 지도, 그리고 미래의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차가운 가스가 있는 곳에 내일 새로운 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조사 필드 전반에 걸쳐 속도 성분은 스펙트럼 이동을 통해 추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름 내부의 층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스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르고 회전하고 붕괴합니다. 각 층은 약간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이 차이는 측정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가스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는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름의 역학, 중력의 역할, 그리고 별 형성의 진행을 드러냅니다. 일부 구름에서 가스는 회전합니다. 이것은 가군 동량의 표시이며 별과 행성계 형성에 중요합니다. 다른 구름에서
가스는 안쪽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중력 붕괴의 표시이며 활발한 별 형성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구름에서 가스는 바깥쪽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바람 또는 방사선 압력의 표시이며 피드백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 속도 패턴은 다른 물리적 과정을 나타내며 함께 그들은 별 형성의 전체 그림을 제공합니다. 증거는 하늘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정된 별 필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저장소의 집합으로 말입니다. 차가운 가스의 영역, 붕괴하는 구조의 영역, 그리고 새로운 별이 켜지기 시작하는 영역입니다. 알마의 초기 작업에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영역을 체계적으로 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질량, 밀도, 온도 및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했고 서로 다른 영역을 비교했습니다. 각 관측은 작은 부분을 추가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별 형성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를 따르고 밀도에 반응하며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패턴은 명확해졌습니다. 별 형성은 가스가 가장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스는 또한 차가워야 합니다. 뜨거운 가스는 열 압력이 있어 중력 붕괴에 저항합니다. 차가운 가스는 열 압력이 낮아 더 쉽게 붕괴합니다. 온도와 밀도의 조합이 별 형성률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경험적 관계이며 많은 관측에서 확인되었고 별 형성 모델의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도 역할을 합니다. 난류는 가스를 섞고 밀도, 변화를 만듭니다. 자기장은 붕괴를 느리게 하고 가스 흐름을 안내합니다. 방사선은 가스를 가열하고 이온화하여 별 형성을 억제하거나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물론 모든 것을 함께 당깁니다. 이 모든 요소는 상호작용하며 결과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관측과 충분한 분석으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해가 성장합니다. 공동알마 천문대는 일정 조정, 보정 표준 및 초기 운영 중 기기 준비를 조정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와 알마 파트너 기관은 고원시설의 현장, 인프라 및 공개 문서를 지원했습니다. 제안 검토 그룹과 지역센터는 원시 안테나 신호를 일관된 아카이브로 변환하여 나중에 교차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영상에서 기관의 역할은 절차적입니다. 안테나, 타이밍 신호, 데이터 축소 및 검증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측정, 보정, 아카이브 및 접근의 시스템입니다. 기관의 작업은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안테나는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수신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처리되어야 하고 아카이브는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조용히 배경에서 수행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과학은 불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최종 결과만 봅니다. 처리된 이미지, 보정된 스펙트럼, 정리된 카탈로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엔지니어, 기술자, 데이터, 과학자 및 사서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은 아카이브 질문으로 취급됩니다. 시각적 질문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차가운 구름은 경계, 속도 및 밀도가 반복, 측정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장파장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 및 조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가장 초기의 증거는 밝은 이미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데이터 세트입니다. 숫자, 스펙트럼 및 좌표입니다. 나중에 이미지가 나오지만 기초는 측정입니다. 데이터 처리는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원시 안테나 신호는 노이즈가 많고 복잡하며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안테나의 응답 특성을 제거하고 대기 효과를 보장하고 신호를 정렬하고 결합합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집약적인 과정이며 슈퍼컴퓨터와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료되면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주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하며 정확한 뷰입니다. 처리된 데이터는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 저장소, 미래 발견의 자원, 그리고 과학적 연속성의 보증입니다. 아카이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는 포괄적입니다. 천문학자는 아카이브를 검색하고 관련 데이터를 찾고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과학입니다. 더 이상 망원경 시간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원에서는 밤과 낮의 주기가 관측 일정을 안내합니다. 태양이 지면 안테나가 목표물로 향합니다. 각 관측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신호가 기록되고 저장되며 나중에 처리됩니다. 아침이 오면 안테나가 유지, 보수 위치로 이동하고 팀은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이 리듬은 매일 반복됩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바람이 너무 강하지 않은 한, 대기가 안정적인 한, 관측이 계속됩니다. 고원은 인내의 장소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지 축적만 있습니다. 날씨는 항상 고려사항입니다. 고원은 일반적으로 건조하지만 때때로 폭풍이 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안테나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관측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번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운영자는 날씨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조건에 따라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춤입니다. 과학적 우선순위, 기술적 제약 및 환경 현실 사이의 춤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을 때 고원은 마법입니다. 하늘은 완벽하게 맑고 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으며 은하수는 하늘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있지만 말입니다. 발견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오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 때문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어디에 맞는지 이해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지도가 선명해졌습니다. 더 많은 관측이 추가되었고, 더 많은 영역이 매핑되었으며, 더 많은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알마의 데이터는 다른 천문대의 데이터와 결합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가시광선 이미지,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적외선 지도, 그리고 지상 망원경의 광학 조사입니다. 각 도구는 다른 것을 보고 함께 그들은 완전한 그림을 만듭니다. 차가운 가스가 어디에 있는지, 별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빛이 어떻게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중파장 접근 방식은 현대 천문학의 필수적입니다. 단일 파장은 단지 부분적인 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많은 파장은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가시광선은 별과 밝은 가스를 보여줍니다. 적외선은 따뜻한 먼지와 임베디드 소스를 보여줍니다. 밀리미터 파장은 차가운 분자 구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X선은 뜨거운 가스와 괴너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파장을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 형성 환경에 완전하고 상세한 지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이미 가시광선에서 알려진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독수리 선구는 수십 년 동안 연구되었지만 새로운 파장이 추가되면서 그 의미가 변했습니다. 기둥은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방사선과 밀도 사이, 빛과 가슴 사이, 형성과 침식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 전환을 따릅니다. 하나의 유명한 이미지가 어떻게 재확인되고 재측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995년 4월 1일 허블 우주망원경은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근처 별빛에 의해 형성된 밀도가 높은 가스의 장면입니다. 프레임은 안정적이고 널리 유통되었지만 조사는 이것을 결론이 아니라 시작 문서로 취급합니다. 2015년 1월 허블은 업데이트된 이미징으로 이 영역을 다시 방문하여 더 선명한 시야와 더 넓은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핵심 조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개선된 도구로 동일한 필드로 돌아가서 수년간의 기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에게 이것은 재방문을 통해 검증이 어떻게 축적되는지에 대한 조용한 시연이 됩니다. 기둥은 유명합니다. 그들은 포스터, 교과서 및 공개 강연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명성은 이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995년 이미지는 형태를 확립했습니다. 세 개의 주요 기둥 형태와 주변 방출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둥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그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식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새로운 관측을 필요로 했습니다. 더 나은 해상도, 더 많은 파장, 그리고 더 넓은 맥락을 가진 관측입니다. 독수리 성운 자체는 지구에서 약 7,000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뱀자리 별자리에 위치하며 더 큰 별 형성 복합체의 일부입니다. 이 성운은 또한 메시의 16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의 유명한 카탈로그에 있는 16번째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독수리 성운이며 그 이름은 밝은 별과 어두운 가스의 전체 패턴에서 나옵니다. 기둥은 성운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들은 높이가 약 4광년이며 이는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은 주로 수소, 가스와 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는 약 영하 243도 섭씨입니다. 이것은 절대 0도보다 약간 위입니다. 이것은 우주 표준으로도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스를 밀도 있게 유지하고 붕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둥은 광증발 과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운의 중심에는 젊고 뜨거운 별들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별들은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하여 주변 가스를 이온화하고 가열합니다. 가스가 가열되면 팽창하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일부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밀도가 높으며 이러한 밀도가 높은 영역은 더 천천히 침식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밀도가 높은 물질은 제거되고 밀도가 높은 물질은 뒤에 남아 기둥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느립니다. 기둥은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앞으로 수십만 년 동안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인간 시간 규모에서 그들은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시간 규모에서 그들은 역동적입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침식되고 형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 별의 방사선에 의해 완전히 증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여전히 여기에 있으며 여전히 별을 형성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별 형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까지 허블의 후속 이미징은 필드를 확장하고 분석에 사용된 가시광선 및 근저고해선 비교를 정제했습니다. 팀은 아카이브 프레임을 정렬하고 참조 별을 일치시켜 차이점이 처리 및 해상도를 반영하고 관점 드리프트를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할 때 정확히 같은 것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은 움직이고 망원경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며 처리는 세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렬은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여 실제 차이점만 남깁니다. 정렬 과정은 기술적이지만 중요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두 이미지에 나타나는 별을 식별하고 그들의 위치를 일치시킵니다. 그들은 회전, 스케일링 및 변환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정확하게 정렬합니다. 그런 다음 픽셀별로 비교하여 변경된 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지루한 작업이지만 필수적입니다. 정렬이 없으면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1995년과 2015년 이미지 사이의 차이점은 미묘하지만 실제적입니다. 기둥은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기능은 더 밝거나 더 어둡고 일부 구조는 더 날카롭거나 더 흐릿합니다. 이러한 차이 중 일부는 실제적입니다. 기둥은 20년 동안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기술적입니다. 2015년 이미지는 더 나은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다른 필터를 사용했고 다르게 처리되었습니다. 기술적 차이점에서 실제 차이점을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분석으로 가능합니다. 다중 파장 오버레이는 조명된 표면과 밀도가 높은 내부를 분리했습니다. 빛이 침식되는 곳과 가스가 저항하는 곳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시광선에서 기둥은 밝은 가장자리와 어두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고해선에서 내부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먼지는 여전히 일부 빛을 차단하지만 더 긴 파장은 더 깊이 침투합니다. 이 조합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둥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층을 가지고 있으며 밀도 변화와 온도 구배가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뜨겁고 내부는 차갑습니다. 표면은 증발하고 있지만 핵심은 보호됩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기둥의 3차원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둥의 해부학, 그들의 구조 및 물리학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둥의 밀도가 높은 핵심 내부에는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먼지에 의해 가려져 있어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외선에서는 밝게 빛납니다. 이 별들은 매우 젊으며 아마도 수십만 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변 물질을 축적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 형성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기둥 내부에서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배웁니다. 카탈로그 작업은 기둥 끝을 후보 젊은 물체와 연결했습니다. 분류는 대역 전반에 걸친 반복 감지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기둥 내부에서 밝은 점을 찾았습니다. 일부는 한 파장에만 나타나고 다른 것은 여러 파장에 나타납니다. 반복 감지는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소스, 즉 형성 중인 별을 제한합니다. 단일 감지는 노이즈 또는 배경 물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치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각 감지된 소스는 분류됩니다. 그것은 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먼지 덩어리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계열에 있습니까? 디스크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해상도, 더 많은 파장, 그리고 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각 감지는 시작이며 각 분류는 단계이고 각 추가 관측은 이해를 정제합니다. 증거는 기둥을 상징적인 풍경에서 방사선과 밀도 사이에 측정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전환했습니다. 기둥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익했습니다. 그들은 빛이 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스가 어떻게 저항하는지, 그리고 별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각 측정은 이해에 추가되었습니다. 각 비교는 패턴을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둥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별 형성 환경의 예, 피드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재방문의 중요성에 대한 알림입니다. 기둥은 또한 별 형성의 자기 제한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별이 형성되면 그들은 방사선과 바람을 생성하여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분산시킵니다. 이것은 추가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별 형성은 자기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자체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 별 형성을 위한 재료를 제거하며 결국 중단됩니다. 이것은 왜 별 형성이 버스트로 발생하는지, 왜 젊은 별들이 클러스터로 발견되는지, 그리고 왜 별 형성 영역이 제한된 수명을 가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피드백은 또한 별 형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 별 세대의 방사선과 바람은 주변 가스를 압축하여 새로운 붕괴와 새로운 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촉발된 별 형성이라고 하며 많은 별 형성 영역에서 관찰됩니다. 독수리 성운의 기둥은 촉발된 별 형성의 예일 수 있습니다. 중심별의 방사선은 기둥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별 형성을 폭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 프로세스입니다. 한 세대의 별이 다음 세대를 낳습니다. 미한 공우주국과 유럽 우주국 통신부는 기술 메타데이터와 기기 맥락을 보존하면서 처리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 아카이브 제품은 프레임 정렬, 보정 계보 및 레거시 관측에 대한 일관된 액세스를 지원했습니다. 내러티브 내에서 기관은 연속성의 조용한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저장소, 처리 표준 및 예약된 재관측입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액세스를 제공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없으면 과학은 불가능합니다.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될 수 없습니다. 허블은 1990년 이후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모두 보관되고 보존되며 접근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는 허블의 전체 역사를 검색하고 관련 관측을 찾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발견은 이러한 아카이브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촬영된 관측이지만 새로운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아카이브의 힘입니다. 데이터는 한 번 수집되지만 여러 번 사용됩니다. 각 새로운 천문학자 세대는 아카이브로 돌아가서 새로운 통찰력을 찾고 새로운 발견을 하며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데이터는 결코 오래되지 않습니다. 단지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재해석과 함께 새로운 이해가 옵니다. 이 부분은 단일 이미지가 타임라인의 한 레이어로 취급될 때 어떻게 조사 가치를 얻는지 검토합니다. 기둥은 이온화 빛, 압력 및 밀도 구배가 구조에서 추론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제시됩니다. 분위기는 관찰적으로 유지되어 시청자가 강제 해석 없이 가장자리, 그림자 및 대역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분석객의 기록은 형성과 침식이 동일한 프레임에서 함께 문서화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정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발생합니다. 별이 형성되는 동안 가스가 침식됩니다. 밀도가 증가하는 동안 빛이 물질을 밀어냅니다. 균형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균형은 별 형성률을 결정합니다. 침식이 너무 빠르면 가스는 별을 형성하기 전에 분산됩니다. 침식이 너무 느리면 가스는 축적되지만 붕괴하지 않습니다. 최적의 균형이 있습니다. 침식은 충분히 빠르게 압력을 제거하지만 충분히 느려서 붕괴를 허용합니다. 이 균형은 섬세하며 환경에 따라 다르고 은하마다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별 형성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둥 표면이 재해석되면서 조사는 디스크를 추적할 수 있는 가까운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젊은 시스템이 밝은 가스에 대한 실루엣으로 기록되는 오리온으로 들어갑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표준으로는 가깝습니다. 충분히 가까워서 세부 사항을 볼 수 있고 개별 별을 분해하고 작은 구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 연구에 이상적입니다. 다른 영역은 더 멀리 있으며 여기서 명확한 것이 거기에서는 흐릿합니다. 오리온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명확성과 함께 이해가 옵니다. 오리온 성운은 또한 메시의 40위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 하늘에서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리온 별자리에 위치하며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쌍안경으로 아름답고 망원경으로 장관입니다.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각 새로운 도구는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갈릴러는 1610년에 그것을 관찰했고 샤를 메시에는 1764년에 그것을 카탈로그화했으며 허블은 1990년대에 그것을 혁명화했습니다. 각 세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1992년 허블 관측은 오리온 성운에서 처음으로 프로플리데스를 식별했습니다. 작은 구조화된 소스로 드러난 소형 원시 행성 디스크입니다. 설정은 은하 표준으로 가깝고 밝은 가스, 선명한 그림자 및 중심 근처에 밀도가 높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미한 공우주국은
오리온 선군의 허블의 가장 선명한 광각 뷰를 공개하여 이 영역의 세부 사항과 맥락을 통합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새로운 종류의 증거를 추가합니다. 가스가 모이는 곳뿐만 아니라 강한 방사선 아래에서 디스크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연구원들에게 이것은 형성 환경 내에서 생존에 대한 조용한 테스트가 됩니다. 프로플루스는 작습니다. 대부분은 너비가 수백 천문 단위입니다. 하나의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프로플리디는 우리 태양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러나 오리온의 거리에서 이것은 매우 작습니다. 허블만이 그들을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망원경은 블레어를 보았습니다. 허블은 디스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해상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로 발견이 옵니다. 프로플라이드라는 용어는 원시 행성 디스크의 축약입니다. 이것들은 별 주위의 가스와 먼지의 디스크이며 행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계는 46억 년 전 그러한 디스크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났습니다. 대신 천문학자들은 오리온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별 주위의 프로플루스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 배웁니다. 1990년대 초반 이미지는 소형 디스크 모양의 물체가 동일한 필드 내에서 감지되고 반복될 수 있음을 확립했습니다. 후속 허블 이미징은 젊은 물체의 인구 조사를 확대하여 디스크 보유 소스와 디스크 침식 소스 간의 비교를 강화했습니다. 2006년 오리온 모자이크는 조명된 영역의 규모와 밝은 전선 너머의 임베디드 영역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조사자들은 광증발 형태를 방사장에 대한 측정 가능한 반응으로 추적하여 일관된 꼬리 방향을 보았습니다. 스펙트럼 및 이미징 연구는 선 방출과 먼지 소멸을 선군 전반에 걸친 층화된 물리적 조건과 연결했습니다. 광증발 형태는 특징적입니다. 디스크는 혜성처럼 보이며 밝은 머리와 어두운 꼬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디스크 자체이며 중심별에 의해 조명됩니다. 꼬리는 증발하는 물질이며 방사선 압력에 의해 밀려납니다. 꼬리는 항상 중심별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방사선 압력이 가스를 밀어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꼬리의 길이와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질량 손실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 손실률은 디스크 수명에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너무 빨리 질량을 잃으면 행성이 형성되기 전에 분산됩니다. 오리온에서 측정된 질량 손실률은 높으며 디스크가 단지 수백만 년 동안만 지속될 것임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행성 형성에 대한 시간 제약을 만듭니다. 행성은 디스크가 사라지기 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 행성 형성이 빠른 과정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행성이 별 주위에서 일찍 감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증거는 오리온을 형성 서명과 환경 압력이 함께 나타나는 참조 사이트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입니다. 별 형성을 연구하는 곳, 디스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고 방사선이 물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곳입니다. 오리온은 가깝고 밝으며 활동적입니다. 많은 별이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디스크가 존재하고 많은 과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오리온 성운의 중심에는
트라페지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의 밝은 별의 그룹이며 각각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뜨겁습니다. 이 별들은 약 1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아직 젊고 뜨겁고 밝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하여 주변 가스를 이온화하고 성운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변 디스크를 증발시켜 우리가 보는 프로플스를 만듭니다. 트라페시움 별들은 또한 강한 별바람을 생성합니다. 이것들은 별 표면에서 흘러나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입니다. 바람은 빠르고 강하며 주변 가스를 밀어냅니다. 그들은 성운의 중심에 동굴을 만들고 물질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환경을 형성합니다. 바람은 또한 디스크와 상호작용하여 추가 질량 손실과 추가 침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이며 별 형성 환경에서 피드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유럽 우주국 허블 및 미항공 우주국 릴리스는 기기 능력 및 제한 사항과 연결된 일관된 이미지 및 해석 캡션을 제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리온 필드를 아이디어의 보정으로 사용하여 거대한 별 근처의 디스크 생존을 더 조용한 영역과 비교했습니다. 에피소드의 리듬의 서기관 작업은 반복 관측, 신중한 라벨링 및 통제된 비교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입니다. 반복, 비교 및 정제입니다. 한 번의 관측은 제한입니다. 여러 번의 관측은 확인입니다. 그리고 수십 번의 관측은 이해입니다. 오리온에서의 비교 연구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트라페치움에 가까운 디스크가 멀리 있는 디스크보다 빠르게 증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습니다. 방사선은 거리에 따라 감소하므로 더 가까운 디스크는 더 강한 방사선을 받고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러나 정량적 측정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디스크 수명이 거리, 초기 질량 및 방사선 강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행성 형성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또한 일부 디스크가 다른 디스크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강한 방사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반면 다른 것은 빠르게 분산됩니다. 차이는 디스크의 구조와 구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밀도가 높은 디스크는 더 오래 지속되고 먼지가 많은 디스크는 더 빠르게 증발하며 경사진 디스크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각 관측은 퍼즐에 조각을 추가합니다. 이 부분은 단일 별 형성 사이트 내에서 출현과 소모 사이의 경계를 검토합니다. 디스크는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의 증거로 취급되며 방사선 구동 손실은 측정된 제약으로 취급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다큐멘터리로 유지되며 기하학에 중점을 둡니다. 실루엣, 호 및 빛의 방향입니다. 분석객의 오리온은 탄생 환경에도 형성되는 것을 재형성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별 형성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에서 배운 교훈은 다른 별 형성 영역에 적용됩니다. 거대한 별이 있는 곳마다 방사선이 있고 방사선이 있는 곳마다 광증발이 있으며 광증발이 있는 곳마다 디스크 수명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리온에서 그것을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 연구의 힘입니다. 한 곳에서 배우고 모든 곳에 적용합니다. 오리온은 또한 별 형성 효율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성운의 모든 가스가 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방사선과 바람에 의해 분산됩니다. 별 형성 효율성은 낮으며 아마도 단지 몇 %일 것입니다. 이것은 왜 별 형성이 비효율적인 과정인지, 왜 대부분의 가스가 낭비되는지, 그리고 왜 은하가 가스로 가득 차 있지만 별 형성률이 낮은지를 설명합니다. 피드백은 별 형성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가스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이 비효율성을 필수적인 수 있습니다. 모든 가스가 별로 변환되면 은하는 빠르게 별을 소진하고 진화를 멈출 것입니다. 대신 비효율성은 별 형성을 수십억 년에 걸쳐 확산시켜 은하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은하 진화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리온에서 피드백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배웁니다. 오리온이 가까운 참조로 확립되면서 조사는 거대한 별에 의해 형성된 더 가혹한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동굴과 기둥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나는 카리나로 들어갑니다. 카리나 성운은 오리온보다 멀리 있습니다. 약 7,500광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거대한 별들의 봉어지입니다. 이 별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 가스를 형성하고 새로운 별 형성을 유발합니다. 카리나 성운은 또한 NGC 3324로 알려져 있으며 남방구 하늘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카리나 별자리에 위치하며 너비가 약 300광년이고 질량이 태양의 약 30만 배입니다. 그것은 거대합니다. 오리온보다 훨씬 더 크고 독수리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며 별 형성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2010년 4월 미한 공우주국과 유럽 우주국은 활성 별 보유권 내부에 우뚝 솟은 가스 구조를 문서화하는 카리나 선군의 허블 뷰를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는 밝은 테두리와 어두운 내부를 보여주며 바람에 의해 형성된 경계의 감각이 가장자리에 기록됩니다. 에피소드는 더 넓은 발전을 소개합니다. 거대한 별의 강한 피드백과 함께 기록된 별 형성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세트가 통합됨에 따라 카리나의 구조는 압축, 침식 및 촉발된 파편화의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관찰자에게 이것은 큰 시스템이 가스와 먼지에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남긴다는 꾸준한 알림이 되었습니다. 카리나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의 네트워크입니다. 기둥, 동굴, 필라멘트 및 클러스터입니다. 각 구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기둥은 압축과 침식을 보여줍니다. 동굴은 바람과 방사선을 보여줍니다. 필라멘트는 가스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별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보여줍니다. 함께 그들은 별 형성의 전체 그림을 만듭니다. 가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별이 어떻게 켜지는지, 그리고 피드백이 환경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입니다. 카리나의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신비로운 산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높이가 약 3광년인 거대한 가스와 먼지 기둥입니다. 그것은 독수리 성운의 기둥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광증발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처 거대 별의 방사선이 가스를 조각하여 이 장관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둥 내부에는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있어 별 형성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카리나의 또 다른 유명한 특징은 에타 카리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이며 태양보다 약 100배 더 거대하고 수백만 배 더 밝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안정하며 과거에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폭발은 1840년대에 발생했으며 별은 잠시 동안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여전히 주변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타 카리나는 방사선과 바람을 생성하여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분산시킵니다. 그것은 성운의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으며 물질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또한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훨씬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신성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충격파를 생성하고 주변 가스를 압축하며 새로운 별 형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의 주기입니다. 탄생, 삶, 죽음 및 재탄생입니다. 2010년 릴리스는 카리나의 기둥 규모 구조와 조명된 전선의 명확한 시각적 기록을 확립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러한 구조를 내부 제트와 외부 방사선이 함께 문서화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했습니다. 비교 뷰와 광각 맥락은 절차적 전환을 지원했습니다. 객체뿐만 아니라 환경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관측소 제품을 통합하여 교차 대역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뜨거운 동굴과 차가운 능선을 분리했습니다. 반복된 이미징은 어떤 가장자리가 안정적이고 어떤 기능이 해상도 및 처리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 강화했습니다. 다중파장 연구는 카리나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가시광선에서 밝은 가스와 어두운 기둥이 보입니다. 저고해선에서 따뜻한 먼지와 임베디드 별이 보입니다. X선에서 뜨거운 가스와 충격파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파에서 차가운 분자 구름이 보입니다. 각 파장은 다른 레이어를 드러내고 함께 그들은 환경에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 완전한 그림은 카리나가 여러 세대의 별 형성을 거쳤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오래된 별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현재 방사선과 바람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별은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여전히 디스크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별은 지금 형성되고 있으며 여전히 밀도가 높은 가스 내부에 임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의 타임라인, 세대의 시퀀스, 그리고 진화하는 환경의 역사입니다. 증거는 조사를 탄생, 사이트에서 탄생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입니다. 별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형성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환경에 있습니다. 밀도, 온도, 방사선, 바람 및 자기장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카리나에서 그들은 모두 극단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연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카리나의 밀도는 극단적입니다. 일부 영역은 입방 센티미터당 수백만 개의 입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구 대기보다 여전히 훨씬 낮지만 성간 공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온도는 극단적입니다. 일부 가스는 절대 0도 근처에서 차갑고 다른 가스는 수백만 도에서 뜨겁습니다. 방사선은 극단적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엄청난 양의 자외선을 생성하여 주변 가스를 이온화하고 가열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극단적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빠르고 강한 별 바람을 생성하여 주변 물질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에서 별 형성은 도전적입니다. 가스는 붕괴하기에 충분히 밀도가 높아야 하지만 열 압력과 난류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워야 합니다. 그것은 방사선과 바람의 파괴적인 힘을 피해야 하지만 또한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압축과 촉발된 붕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섬세하며 결과는 불확실하고 성공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생할 때 결과는 장관입니다. 새로운 별, 새로운 디스크, 그리고 새로운 행성계입니다. 미항 공우주국의 허블 프로그램과 유럽 우주국 허블 공개 릴리스는 이미지 및 지원 노트에 감사 가능한 시퀀스를 제공했습니다. 고다드 시각화 제품은 관찰 기반을 보존하면서 복잡한 필드를 탐색 가능한 뷰로 변환했습니다. 협력 전반에 걸쳐 기관의 역할은 통합으로 묘사됩니다. 서로 다른 기기를 하나의 연속 기록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 기기는 다른 파장을 보고 다른 해상도를 가지며 다른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함께 정렬하려면 신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료되면 결과는 강력합니다. 환경의 전체 그림입니다. 통합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과학적인 도전입니다. 서로 다른 도구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고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가정을 만듭니다. 그들을 함께 가져오려면 신중한 보정, 세심한 비교 및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는 단일 소스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완전한 뷰, 더 정확한 측정 및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피드백을 동굴 기하학 및 테두리 밝기에 기록된 측정 가능한 형성력으로 집중합니다. 카리나는 형성이 고립되지 않고 경쟁하는 흐름과 압력에 내장된 환경으로 취급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게 유지되며 과정을 암시하는 질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스켈럽 가장자리, 층화된 그림자, 부드러워진 빛입니다. 분석객의 기록은 장기적인 이해가 종종 객체만큼 신중하게 환경을 매핑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환경 매핑은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별 별이나 디스크만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형성되는 맥락, 그들이 진화하는 환경,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그림을 보고 연결을 추적하고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카리나는 이것을 위한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충분히 크고, 충분히 복잡하며, 충분히 활동적이어서 전체 범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카리나의 규모가 확립되면서 조사는 다른 단일 필드가 아닌 합성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수십 년간의 아카이브가
별 출현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계정이 되는 방법을 따릅니다. 이것은 닫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추가되고 새로운 도구가 배치되며 새로운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12년 10월 19일 웹은 1995년에 허블이 처음 기록한 필드의 고해상도, 적외선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창조의 기둥의 새로운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장면은 윤곽이 익숙하지만 새롭게 질감이 있으며 더 긴 파장으로 명확해진 임베디드 포인트와 먼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그먼트는 여정을 조사 체인으로 취급합니다. 동일한 영역이 신중하게 재방문되고 재처리되며 재해석됩니다. 기관이 연속성을 보존하는 방법과 증거가 비교를 통해 어떻게 강화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시리즈를 닫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이것은 완성된 진술이 아니라 작업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웹은 새로운 종류의 망원경입니다. 허블보다 훨씬 더 큰 거울, 훨씬 더 긴 파장 범위,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블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블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허블이 가시광선과 근자외선을 보는 곳에서 웹은 근저구외선과 중저구외선을 봅니다. 함께 그들은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우주의 완전한 뷰를 제공합니다. 웹의 적외선 능력은 먼지를 통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먼지는 가시광선을 차단하므로 밀도가 높은 구름과 임베디드 별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외선은 먼지를 통과할 수 있어 웹이 허블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별 형성 연구에 혁명적입니다. 처음으로 천문학자들은 밀도가 높은 구름 깊숙이 볼 수 있고 가장 어린 별을 연구하고 행성계의 형성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1995년 허블 기준선 이미지는 독수리 선군 타임라인을 고정하여 공유 참조 필드를 확립했습니다. 2015년 허블 재방문은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비교를 정제하고 기둥 주변의 맥락 프레이밍을 확장했습니다. 웹의 2022년 릴리스는 먼지 구조 및 임베디드 소스의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적외선 세부 사항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1992년에 처음 식별된 오리온의 프로펠 YD 기록은 형성 증거가 반복되고 계산되는 평행 사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전반에 걸쳐 분석가들은 각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이전 기록의 교체가 아닌 통제된 변경으로 취급했습니다. 통제된 변경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구가 배치될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입니다. 과거는 귀중합니다. 그것은 맥락, 비교 및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과거와 연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경향을 감지하고 진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축적을 통해, 비교를 통해, 그리고 지속적인 정제를 통해 말입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는 연속성입니다. 동일한 대상이 진화하는 기기를 통해 관찰되며 아카이브가 시간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힘입니다. 한 세대의 관측은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됩니다. 각 새로운 도구는 이전 도구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가 축적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은 누적 기업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발견은 이전 발견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이해는 이전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연속성이 없으면 각 세대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으로 각 세대는 이전 세대가 중단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미항공우주국과 유럽우주국 아카이브 및 아웃리치 시스템은 공개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제품을 제시하면서 기술 맥락을 유지했습니다. 운영 천문대는 보완적인 뷰를 제공했으며 주요 우주 망원경은 주요 파장에서 안정적인 재방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시각적 언어에서 기관은 비교의 조용한 관리인으로 나타납니다. 헤더, 타임스탬프, 보정된 프레임 및 보존된 메타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없으면 검증도 없습니다. 아카이브는 과학의 메모리입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맥락을 보존하며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고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과학입니다. 기관에 속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은 아카이브를 검색하고 교사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시민 과학자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미래입니다. 열려있고 접근 가능하며 협력적입니다. 이 부분은 천문학에서 검증이 종종 기기와 시간 사이에 인내심 있는 합의임을 강조합니다. 시리즈는 별 형성을 반복 관측과 신중한 처리를 통해 이해되는 느린 시스템으로 취급함으로써 닫힙니다. 분위기는 측정된 상태로 유지되며 이미지와 아카이브 페이지는 완전히 닫히지 않는 필드 노트북처럼 제시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결과는 오래 지속되는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 뒤에 있는 조용한 정밀성을 강조합니다. 모니터링은 천문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일 관측은 스냅샷, 한순간의 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반복된 관측은 진화, 변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이 안정적이고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느린지, 무엇이 예측 가능하고 무엇이 놀라운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진화하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웹의 적외선 뷰는 허블이 놓친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기둥 내부 깊숙이 임베디드된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가 그들을 숨깁니다. 그러나 적외선에서 그들은 밝게 빛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새로운 카탈로그, 새로운 측정 및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별들은 예상되는 곳에 있습니다. 밀도가 가장 높은 곳, 붕괴가 가장 진행된 곳에 있습니다. 웹은 허블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블을 보완합니다. 함께 그들은 더 완전한 그림을 만듭니다. 임베디드 별들은 매우 젊습니다. 아마도 단지 수만 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변 물질을 축적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디스크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행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다른 것들은 제트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는 축적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두는 아직 먼지에 의해 숨겨져 있어 웬만히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 형성의 가장 초기 단계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붕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축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별이 어떻게 켜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두꺼웠고 별이 너무 희미했으며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웹과 함께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관측은 별 형성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이 다중파장 천문학의 본질입니다. 각 파장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가시광선은 별과 가스를 보여줍니다. 저구에서는 먼지와 임베디드된 소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밀리미터 파장은 차가운 분자 구름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환경의 전체 그림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퍼즐을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조각은 전체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각이 있으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조각이 누락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질문에 답이 없으며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새로운 관측은 조각을 추가하고 각 새로운 도구는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며 각 새로운 세대는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이해로 말입니다. 아카이브가 확장됨에 따라 동일한 영역은 재측정 및 정제를 위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천문학에서 발견은 종종 새로운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상을 다시 관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더 나은 도구, 더 나은 기술 또는 단순히 새로운 질문으로 말입니다. 아카이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액세스를 제공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가 성장합니다. 독수리 성운의 기둥은 이제 30년 넘게 연구되었습니다. 각 10년은 새로운 관측, 새로운 도구 및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둥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침식되고 있으며 여전히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시간 규모를 상기시킵니다. 인간 시간 규모에서 기둥은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시간 규모에서 그들은 역동적입니다. 그들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수명에서 우리는 스냅샷만 볼 수 있습니다. 긴 과정의 순간들입니다. 천문학적 시간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수조 년입니다. 이것들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일상 경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주가 작동하는 시간,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고 은하는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하며 우주는 수조 년의 나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복 관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일 스냅샷은 한순간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스냅샷은 진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변화율을 측정하고
경향을 식별하며 예측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느린 작업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이해로 말입니다. 독수리, 오리온 및 카리나는 30년, 20년 또는 10년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해는 변했습니다. 극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측 때문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각 세대는 새로운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이해가 옵니다. 오리온 성운의 프로플레이디에스도 수십 년 동안 연구되었습니다. 초기 발견 이후 수백 개의 프로플레이디에스가 식별되었습니다. 각각은 측정되고 분류되고 추적되었습니다. 일부는 생존했고 다른 일부는 분산되었습니다. 일부는 행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을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디스크 진화와 행성 형성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이 생존을 선호하는지, 어떤 조건이 분산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행성이 형성되기 위해 디스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지 배웁니다. 이 정보는 우리 자신의 태양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46억 년 전 우리의 태양은 젊은 별이었고 디스크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디스크에서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먼지 입자가 응집되어 자갈을 형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갈이 충돌하여 소행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행성이 합쳐져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이 걸렸지만 디스크가 분산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오리온의 프로플리디에스를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웁니다. 카리나 성운도 수십 년 동안 연구되었습니다. 그것의 구조는 매핑되고 그것의 별들은 카탈로그화되고 그것의 피드백 메커니즘은 분석되었습니다. 각 새로운 연구는 이해에 추가됩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그림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리나는 단순한 아름다운 성운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별 형성의 실험실, 피드백의 사례 연구, 그리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알림이 됩니다. 카리나에서 배운 교훈은 다른 은에 적용됩니다. 우리 은하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가 있으며 각각은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보다 더 빠르게 형성하고 있고 일부는 더 느리며 일부는 전혀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은하 진화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카리나에서 피드백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배웁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 전반에 걸쳐 공통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측의 축적, 데이터의 축적, 이해의 축적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한 조각씩, 한 번에 한 관측씩, 한 번에 한 비교씩 말입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해입니다. 축적은 단순히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목표입니다. 과학의 목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이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발견하고, 조금 더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은 깊고 포괄적인 이해를 만듭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축적됩니다. 알마의 초기 관측에서 시작하여 웹의 최신 릴리스까지 이야기는 10년이 넘게 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훨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허블의 초기 관측, 지상 망원경의 초기 매핑, 그리고 별 형성 이론의 초기 발전으로 말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질문은 새로운 관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주기입니다. 관찰, 질문, 측정, 비교 및 이해입니다. 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각 이해는 새로운 무지를 노출합니다. 이것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결코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계속됩니다. 웹이 우주를 관찰하는 동안 다음 세대의 망원경이 이미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거울, 더 나은 기기, 그리고 더 긴 파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웹이 놓친 세부 사항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계속 축적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관측씩, 한 번에 한 10년씩 말입니다. 다음 세대의 망원경은 훨씬 더 야심찹니다. 일부는 우주에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은 지상에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가시광선을 볼 것이고, 다른 것은 적외선을 볼 것이며, 또 다른 것은 전파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는 같은 목표를 공유합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별 형성을 연구하고 우리의 기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별 형성의 연구에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가스가 모이고 중력이 그것을 압축하고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며 결국 핵융합이 점화됩니다. 이것이 기본 시퀀스입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복잡합니다. 가스는 균일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은 중요합니다. 방사선, 바람, 자기장 및 난류는 모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가스가 어디에 보이는지, 얼마나 빨리 붕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별이 형성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마, 허블 및 웹의 관측은 이러한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형성과 피드백 사이의 상호작용, 탄생과 파괴 사이의 균형,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거기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이 그들의 형성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계속 깊어집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각 새로운 도구는 세부 사항을 드러내며, 각 새로운 분석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 형성에 대한 그림은 더 명확하고, 더 완전하며, 더 정확해집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합니다. 깊고 지속적인 이해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함께
새로운 질문이 옵니다. 별 형성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 형성을 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생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러한 질문은 현재 연구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관측, 더 나은 도구, 그리고 더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변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내로,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느리고 꾸준한 축적을 통해 말입니다. 별 형성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복잡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중력입니다. 가스는 단순히 축적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자체 무게로 붕괴됩니다. 다른 때는 피드백입니다. 한 세대의 별의 방사선과 바람은 주변 가스를 압축하여 새로운 별 형성을 폭발합니다. 또 다른 때는 은하 역학입니다. 은하의 회전은 나선 팔을 만들고 가스는 이 팔에 축적되고 밀도가 증가하여 별 형성을 유발합니다. 각 메커니즘은 작동하지만 서로 다른 조건에서 작동하며 서로 다른 결과를 생성합니다. 별 형성을 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또한 복잡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피드백입니다. 방사선과 바람은 가스를 가열하고 분산시켜 붕괴를 방지합니다. 다른 때는 난류입니다. 무작위 움직임은 가스를 섞고 붕괴를 방해합니다. 또 다른 때는 자기장입니다. 자기 압력은 중력에 저항하고 붕괴를 늦춥니다. 각 메커니즘은 작동하지만 서로 다른 조건에서 작동하며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별 형성률은 이러한 모든 요소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독수리 선군, 오리온 성운 및 카리나 선군은 우리 은하에서 별 형성의 세 가지 예일 뿐입니다. 수천 개의 다른 영역이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역사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더 가깝고 일부는 더 멀리 있습니다. 일부는 더 활동적이고 일부는 더 조용합니다. 일부는 거대한 별에 의해 지배되고 일부는 작은 별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러나 모두는 같은 기본 과정을 공유합니다. 가스의 축적, 중력의 작용, 그리고 새로운 별의 점화입니다. 이러한 각 영역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다른 조건을 비교하고 다른 결과를 측정하고 다른 메커니즘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보편적이고 무엇이 특정한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연한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느린지 배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로 그들은 별 형성의 모델을 구축합니다. 관측을 재현하고 예측을 하며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을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별 형성의 모델은 복잡합니다. 그들은 중력, 유체 역학, 복사 전달, 화학 및 자기장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슈퍼컴퓨터에서 실행되며 많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그들이 보는 것을 해석하고 새로운 효과를 예측하고 그들의 이해를 테스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델 없이는 관측은 단순히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모델과 함께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창이 됩니다. 모델은 또한 예측합니다. 그들은 아직 관찰되지 않은 것을 예측하고 테스트될 수 있는 가설을 만들며 미래 연구를 안내합니다. 모델이 관측과 일치하면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모델이 관측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되거나 버려집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입니다. 관찰, 모델링, 예측 및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층화된 기록의 느린 리듬에서 은하의 구조는 서두르지 않고 문서화됩니다. 각 관측은 작은 부분을 추가합니다. 각 비교는 그림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가 성장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입니다. 느리고 체계적이며 누적됩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보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해로 말입니다. 독수리 성운의 기둥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식되고 있고 여전히 별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계속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진화하고 천천히 변화하고 천천히 우리에게 별 형성의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리온 성운의 프로플루스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존하거나 분산되고 여전히 행성을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디스크 진화와 행성 형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나 성운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대한 별에 의해 형성되고 여전히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피드백과 환경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문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주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관찰되기를 기다리고, 측정되기를 기다리고, 이해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꾸준히, 인내심 있게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이해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는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한 번에 한 관측씩, 한 번에 한 10년씩 말입니다. 우주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존재함으로써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간에 대해, 규모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작고, 우리의 별은 평범하며, 우리의 은하는 수십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독특합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귀중합니다.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합니다. 새로운 관측이 매일 추가됩니다. 새로운 도구가 배치되고 새로운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해는 계속 축적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관찰하고, 더 많은 것을 측정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이 지식을 전달하여 이하에 느리고 꾸준한 축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전달은 중요합니다. 과학은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기업입니다. 각 과학자는 이전 과학자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발견은 이전 발견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연속성 없이는 진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으로 진보는 불가피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고 확실합니다. 칠레의 고원에서 안테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가스를 관찰하고, 여전히 밀도를 측정하고, 여전히 속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궤도에서 허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미지를 촬영하고, 여전히 영역을 재방문하고, 여전히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은 이제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고의 선을 수집하고, 먼지를 뚫고 보고, 허블이 놓친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 도구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백 개의 다른 망원경이 우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상에 있고 다른 것은 우주에 있습니다. 일부는 크고 다른 것은 작습니다. 일부는 전문화되어 있고 다른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두는 같은 목표를 공유합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별 형성을 연구하고 우리의 기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켜봅니다. 우리는 계속 측정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을 연구하고 은하를 측정하고 우주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 그 구조를 매핑하고 그 진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린 임무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람 있는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각 답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드러내고 각 단계는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으로의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독수리 성운의 기둥에서 오리온 성군의 프로플루즈로 카리나 성운의 거대한 구조로 그리고 다음 세대의 망원경이 드러낼 발견으로 말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그리고 각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이 여행은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관한 것입니다. 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질문은 답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탐험을 유도하고 발견을 자극하며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답이 질문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밝고 고정되어 있으며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별은 태어나고 진화하고 죽습니다. 그들은 가스와 먼지로 형성되고 수백만 년 동안 빛나고 결국 그들의 물질을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서 새로운 별이 형성되고 주기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주의 위대한 주기입니다. 탄생, 삶, 죽음 및 재탄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원자는 오래전에 죽은 별들에서 단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연결입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주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일부입니다. 우주의 일부, 별주기의 일부, 그리고 진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에 한 관측식, 한 번에 한 질문식, 한 번에 한 발견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테나는 움직이고 데이터는 축적되고 이해는 성장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구축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한 관측식, 한 번에 한 측정식, 한 번에 한 발견식 말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밤마다 기다리고, 관찰되기를 기다리고, 이해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올려다보고, 측정하고, 배웁니다. 이것이 인류의 위대한 모험입니다. 탐험의 모험, 발견의 모험, 이해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으로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독수리의 기둥에서 오리온의 디스크로, 카리나의 동굴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영역으로 말입니다. 각 목적지는 새로운 것을 가르칩니다. 각 관측은 새로운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계속 측정하고, 계속 배우는 동안 우주는 그 비밀을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함으로써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내에 대해, 시간에 대해, 그리고 천천히 축적되는 이해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입니다. 모든 움직임의 흔적에서 생명은 기록을 남깁니다. 단어로 쓰이지 않고 리듬으로 쓰입니다. 모든 관측에서 우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계시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측정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빠른 발견이 아니라 느리고 꾸준한 이해의 축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별이 태어나는 곳으로의 여행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찰에 관한 것입니다. 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너머 어딘가에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가스가 모이고 중력이 당기고 별이 점화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켜봅니다. 측정하고, 배우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이 태어나는 곳으로의 여행이 결코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되고 한 번에 한 관측씩, 한 번에 한 10년씩, 한 번에 한 세대씩 말입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쌓입니다. 아카이브는 성장합니다.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높은 고원에서 안테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호를 수집하고, 여전히 시간을 기록하고, 여전히 우주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에서 망원경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미지를 촬영하고, 여전히 빛을 수집하고, 여전히 별들이 태어나는 곳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이해하고, 여전히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어디에 맞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이 별이 태어나는 곳으로의 느린 여행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관측의 시작, 더 많은 발견의 시작, 더 많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계속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관찰자, 측정자,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관측씩, 한 번에 한 발견씩, 한 번에 한 세대씩 말입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부드러운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